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없애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OECD 국가에서 실험 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네. 자, 6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현금 청산 관련된 얘기가 마지막 이야기로 나눠보겠는데요. 이사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부동산 매수자는 현금 청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었죠. 아파트 대신 빌라 입주를 고려했던 실수요자들이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반면 아파트 수요는 공고한 상황입니다. 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추후 정부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현금 청산돼요. 그래서 4일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그 부동산은 무조건 현금 청산됩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소재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단호한 입장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매수세가 빌라 시장에 멈춰섰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연립하고 다세대의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빌라나 다세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사대책 발표나고 나서 2월 5일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공공개발지역으로 딱 진행정이 돼버리면 현금 청산한다고 해버리니까 이거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요. 불안감에 따라서 거래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입주권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문제없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의 원칙이고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해서 보상하는 방식도 뭐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지금 빌라 시장이 뜨거우니까 빌라 시장도 잡기 위해서 또는 공공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또 몰려갈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 사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죠. 그냥 부동산 개발될 곳에 가서 부동산을 사서 진입하지 말아라. 시장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글 썼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없애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OECD 국가에서 실험 중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네. OECD 국가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없애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되게 실험하기 힘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과감하게 실험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일단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면 네. 재건축은 사지도 팔지도 마. 그래서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제한 규정이란 걸 적용해서 그냥 아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을 사면 청산이야. 요런 제도를 이제 적용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는 게 굉장히 아주 예외 규정에 따라서 일부 매매만 할 수 있으니까 진입하는 사람들도 못 팔고 그렇죠. 이렇게 시장을 싹 없애버리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2017년 8월부터 됐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규제 지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훨씬 많이 내라. 그래서 규제 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6월 1일부터는 양도 차익의 80%까지 세금으로 다 남는 거 있으면 80%까지 국가가 이렇게 다 가져가게끔 하는 이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안 팔아. 다주택자 매물이 씨가 마르는 이제 이런 시장을 없애버리는 정책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내용이죠. 이게 아니구나.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아예 그냥 부동산 사고 팔 때 니들 맘대로 사고 팔지 마. 이 자유주의 국가긴 하지만 허가를 받고 사고 팔아. 구청장의 허락을 받고 니든 사도 돼. 너는 팔아도 돼. 허락을 받고 사고 팔아라. 이 집에 실제 들어와 살 건지. 집을 네가 갖고 있어? 그럼 그거 팔았다라는 거 나한테 증명하지 못하면 이 안에 집은 더 사면 안 돼. 허락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서울의 한복판, 서울이라고 얘기했네요. 네. 도심지 한복판에서도 하게끔 하는 이런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거래도 한 번 계약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2년의 임차 기간을 무조건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면 2년 뒤에 임대료를 5% 이내에만 증액을 해주면서 4년 이상을 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제도를 팍 바꾸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눌러 앉을 수 있게끔 딱 돼버리니까 신규 임차인들이 들어갈 집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사라져버리면서 임대차 시장이 임대료가 급등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올해의 방법이네요. 앞으로 공공이 시행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지역의 재개발 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또는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의 주택은 특정 일자, 갑툭튀한 날짜야. 이 날짜에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냥 다 청산, 집 안 줘. 이렇게끔 딱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재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런 재개발 예상 안 하고 그냥 빌라 샀어도 추후에 지정되면 그냥 바로 다 작발 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깡패네. 초유의 어떤 이런 겁주기, 이게 무슨 입법을 지금 해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입법을 초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거니까 사지 말아라, 이런 거를 국토교통부 이름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언론에 쫙 뿌리면서 계속 홍보하면서 겁주고 있는 이런 규제를, 이걸 통해서 결국 뭐냐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팔 사람이 없지. 팔고 싶어 팔지 못하지. 지금 사는 사람은 앞으로 팔지 못하지 또. 왜냐면 앞으로 계속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게끔 하는 이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시장을 없애버려. 그냥 이 물건의 가격이 불안할 것 같아? 그러면 사지도 팔지도 마. 시장을 없애버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이냐. 일단 뭐 임대차 이런 거에서는 몇 개 드러났어요. 시장을 없애버렸더니 임대 가격이 폭등해버렸어.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재건축 이런 것도 매물들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살 수 있는 물건들, 조합원지 양도가 가능한 예외에 따른 물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야죠. 그리고 지금 당장 보세요. 압구정 최근에 굉장히 막 가격들 올랐다고 급등했다고 기사 많이 나오는데, 왜 지금 갑자기 압구정에 초과 수요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딱 한 두 가지 이유죠. 조합 설립 민간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려면 지금 사야 돼. 그래서 지금 수요가 몰리는 것도 있고, 또 그럼 지금 조합을 왜 빨리 하려고 해? 지금 조합 설립 안 하면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분양 신청할 수 있게, 그럼 또 겹 규제를 쌓아놨잖아. 그거 피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물건은 몇 개 없는데, 수요는 또 이만큼 쌓이니까 또 가격이 급등한 이 상황이 만들어졌죠. 시장을 없애는 게, 시장이 작동 안 하게끔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부작용들을 계속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빌라 사고 팔지 말아라. 이것도 시장을 아예 없애버렸는데, 빌라를 사고 팔지 못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겠냐? 진입을 못한다고 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 부동산 가격이 매수하면서 신규 진입을 하지 못하지만,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빌라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청약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첨수 가점이 안 돼서 나는 계속 당첨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나도 새 집을 받고 싶은데, 도심지 안에 새 집을 받고 싶은데 3기 신도시도 절대 내 조건에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새 아파트 사기에는 언감생심이고, 이 공공재개발에 진입을 해서 그냥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 받고 싶어, 이런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서 재개발 하나 사. 그럼 이 사람은 내 집 마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들어가서 이 집만 잘 갖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 되잖아. 그러면 다른 청약을 안 해도 돼. 실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새 아파트를 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아가지고 했었어요. 나도 그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해서 새 집을 청약으로는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재개발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차단했잖아. 그럼 이게 공급 효과가 있을까? 그럼 반대로. 이렇게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진 집은
나중에 짓고 나면 중간에 거래를 차단했으니까 안 비쌀까? 결국은 물려서 들고, 이거 팔 수 없어서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짓고 나면 도심지 안에 새 아파트 공급 나오는 거니까, 그거 받는 사람들이 그 차익은 다 먹겠지. 시행에 따라서 오르고 상승분 이런 것들은 다 먹겠지. 그러니까, 시장을 없애는 부분에 대한 왜곡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좀 살펴봐야겠지만, 결국,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되고 가는 거는 청약이라든가 새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수요들을 일정 부분 머금어 주는 거예요. 물론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사고 그런 놈들도 있어.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장에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하고 싶었던 수요들이 일부 들어와서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가끔 실수요자 수요들을 머금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다 날려버린 거죠. 근데 그 방식 자체가 너무 도가 지나치고,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수준이라서, 이게, 제가 지난번 별별수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 이 사유 때문에 공공재개발판 열심히 깔아놨지만 추진 안 될 가능성도 되게 커요. 이게 이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2월 4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다 청산이다. 이 이야기는 재개발 사업 안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은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나한테 더 유리할까, 이걸 생각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 개인들 다 각자 도생,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집에 입주할 건 아니야. 중간에 난 팔아야 돼. 근데 이 규제가 작동을 하면 나는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무조건 공공재개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2월 4일 이후에 판 것들은 그냥 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에 대해서 이 구역 안에 내가 집을 2채 갖고 있었는데 2채에 대해서 하나만 아파트 주겠다? 딱 정해져 버렸어. 그럼 난 또 반대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 반대하는 사람은 결국은 땅을 나라에다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가만 받고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재산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투하는. 저는 재개발 지역에서 용산 4구역 참사했던 그 지역의 세입자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아요. 저는 화염병들 날아다니고 하는 거 제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심각해요. 그래서 추진 주체와 이런 규제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람들 간에 극립한, 이 극심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유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시장을 없애버린 부분이 사업 추진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동을 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제 또 이 시장을 없앤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벌써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연락 안 오던 몇몇 부동산들이 제가 갖고 있었던 재개발 입주권 관련해서 팔았냐고 계속 연락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신규 추진 재개발은 매수가 아예 안 되니까. 그치. 그냥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공공재개발 되면 저 공공재개발 추진되는 빌라 하나 사서 새 아파트 받아야겠다. 좀 쌀 때 들어가서 10년 버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지금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짓고 있는 거 사자. 할 수 있는 거 사자. 이렇게. 그렇죠. 기존 아파트나 기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입주권이나 이런 쪽으로 수요가 돌아가면서 오히려 그쪽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연락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한쪽으로 누르면 한쪽으로 튀어 올라가는 거니까. 네,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시장을 열려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풍선 효과가 가고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명절 이후에 첫 번째 별별수다 한번 진행해봤는데, 오늘도 여전히 수장님의 화려한 말이 많았어요. 이야기로 짧게 가자고 그랬는데 오늘도 말 듣기 많이 했네요. 풍성하게 제가 기사를 픽을 잘한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할 만한 기사로. 나 얘기하면서 화나. 이제 앞으로 이 공공이 선이다, 공공이 다 때려잡는다, 이런 주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조만간에 또 시장 선거 하시게 되면 또 할 텐데.
안 하고 싶어, 읽고 싶어. 보기 싫은 내용인데 자꾸 읽게 만들잖아. 어떡해. 이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들이에요. 이게. 현재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파라메타가 아닐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앞으로 부동산 자문업 등록해야 부동산 유튜브 할 수 있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 맞아요. 그거 나오면 난 이제 그만둘까봐. 그렇게까지 해놓고 이거 유튜브 돈도 안 되는 거야? 네. 진짜. 자문업 등록해야지. 네. 다른 사람 구해. 나는 안 할래.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